인천공항 도착장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강민우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캐리어를 끌며 출구로 향했어요.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민우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죽었다고 생각한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듣고 싶어요.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만났던 기쁨조 출신이었던 그 여자 민우는 23년 전 아버지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그녀를 만났고 금지된 사랑에 빠졌었죠. 하지만 헤어진 뒤 그녀가 숙청당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민우는 20년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연희? 너 죽은 거 아니었어?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살아야 했어. 너를 우리 아이를 찾으려면. 민우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공항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캐리어 끄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안내방송이 뒤섞였죠. 하지만 민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희의 목소리만이 울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캐리어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민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민우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연희를 많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어요. 손은 거칠었고 옷은 낡아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민우를 바라보던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 어떻게 살아있어?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긴 이야기야. 지금은 내가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연희의 어깨를 잡았어요. 너무 말라서 뼈가 만져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우리 아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떠난 후에 알았어. 임신한 걸.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조는 사랑하면 안 돼. 아이를 가지면 더더욱 그래서 숨겼어. 배가 불러올 때까지 꽁꽁 숨겼지. 민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연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빼앗겼어. 정권이 데려갔어. 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 그 후로 20년간 아이를 찾으려고 버텼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아이는 아이는 어디 있어?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죠.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감은 눈, 작은 주먹. 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야? 응,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야. 연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름은 준영. 내가 몰래 지어준 이름이야. 민우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2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지금 어디 있어? 북한에? 아니.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전에 남한으로 왔대 탈북했어. 내가 탈북하기 직전에 그 정보를 입수했어. 그래서 나도 목숨 걸고 넘어온 거야. 민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기록이 없어. 익명으로 들어온 것 같아. 찾을 수가 없어. 연희가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와줘. 민우야, 우리 아들 찾아줘. 내가 아니면 안 돼. 민우는 연희의 손을 감쌌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찾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년간 놓쳤던 시간을, 몰랐던 진실을 이제라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춥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들을 찾겠다는 약속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었으니까요. 연희는 민우를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조용했죠.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연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연희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카페에 앉아서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생각보다 깊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온 거야?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수용소로 갔어. 기쁨조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서 3년을 버텼어. 아이 생각만 하면서.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는 탈출했어. 죽을 각오하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왔어. 아이를 찾으려고. 연희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어요. 17년 동안 찾았어. 온 평양을 뒤졌어. 고아원마다 다녔고 타가소마다 찾아갔어.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어.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테이블에 똑똑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남한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3년 전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어. 탈북 브로커였는데 그 사람이 말해줬어. 15년 전쯤에 어린 남자아이를 남한으로 보냈다고. 나이랑 시기가 딱 맞았어. 확실해? 100%는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한 아이의 특징이 우리 아들이랑 똑같았어. 왼쪽 어깨에 점이 있다고 했어. 나도 거기 점이 있거든. 연희가 자신의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남한에서 찾으면 돼. 통일부에 가면 이미 가봤어.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도착하자마자 갔어. 하지만 기록이 없대. 익명으로 입국한 아이들은 추적이 어렵다고 했어. 그럼 경찰은? 거기도 갔어.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온 아이라 신분이 확인 안 되면 어렵다고 했어. 게다가 20년이나 된 일이잖아. 연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연희야, 우리 차근차근 해보자. 일단 탈북민 지원 센터에 가보자.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미 갔어. 거기서도 기록이 없대. 연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사설 탐정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 회사에 인맥이 많거든.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희망이 살아났어요. 정말 도와줄 거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잖아, 민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20년, 내가 혼자 견딘 20년. 이제부터라도 함께 찾자. 연희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민우야, 정말 고마워.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연희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민우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아이가 20년간 어디선가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 연희가 그 아이를 찾으려 20년을 버텨왔다는 사실,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안해. 연희야.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아이가 있는 줄 몰라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연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말하지 못한 거야. 말할 수 없었어. 기쁨조라는 게 그런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말없이 카페 밖으로는 차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참 후 연희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보자. 통일부, 경찰청, 탈북민센터 다시 가보고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도 물어볼 게 방법이 있을 거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어디서 자? 민우가 물었습니다. 고시원 어제 구했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 객실이 있어. 아니야. 민우야, 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패가 무슨 패야? 우리 같이 아이 찾아야 하잖아. 민우가 연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게 쉬어야 해. 20년간 고생했잖아. 이제 내가 돌볼게. 연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라고만 말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죠. 연희는 민우의 집 객실에서 푹 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잔 밤이었어요.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통일부였어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하나원, 탈북민들이 처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민우는 차를 몰며 연희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긴장돼?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어제도 갔는데. 또 가려니. 연희 목소리가 작았어요. 이번엔 나랑 같이 가는 거잖아. 다를 거야.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통일부 민원실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창구에 앉은 공무원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민우가 사정을 설명했어요. 20년 전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을 아이를 찾고 있다고. 이름은 준혁이고
지금 20살 정도일 거라고. 공무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찰칵찰칵 키보드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이름으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나이로 검색해 주실 수 있나요?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이대로 검색하면 수백 명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왼쪽 어깨에 점이 있어요. 작은 점.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신체적 특징까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연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무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입국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20년 전이면 시스템이 지금만큼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민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돕고 싶지만. 공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우는 연희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긴 복도였어요. 연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른 데 가보자. 민우가 그녀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민우 자신도 불안했어요. 어떻게 찾아야 할까? 단서가 너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경찰청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민원실이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20년 전 일이라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민우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연희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걸까? 연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민우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찾을 거야. 반드시. 세 번째로 간 곳은 남북하나재단 탈북민 지원센터였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상담사는 30대 여자였는데 다른 곳보다는 친절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는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탈북민 커뮤니티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20년 전에 온 분들 중에 혹시 그 아이를 기억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담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아원을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민우와 연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고아원이요? 내 익명으로 입국한 탈북 아동들 중 일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특히 20년 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부모를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고아원에 보냈죠.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서울에 고아원이 몇 개나 있나요? 많습니다. 한 50개 정도 될 겁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명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전화해 보세요. 민우는 명단을 받았습니다. A사 용지세 장불량이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고아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연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어요. 센터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민우는 명단을 펼쳐봤어요. 50개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연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민우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이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고아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20년 전쯤 들어온 남자아이 기억하시나요? 대답은 모르겠습니다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민우의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은 명단을 보며 전화를 계속 걸었어요. 10번째, 20번째 손가락이 아팠고 목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민우야, 좀 쉬자. 연희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30개나 남았어.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하자. 너무 지쳤잖아. 민우는 연희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쉬자. 민우가 명단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우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어요. 연희도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찾을 수 있을까? 연희가 작게 물었습니다. 찾을 거야. 꼭. 민우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우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연희도 곧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어제 전화했던 곳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20개, 아직 30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가보는 게 어때?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첫 번째로 간 곳은 성북구에 있는 사랑의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3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하지만 안은 깨끗했습니다. 원장은 60대 할머니였는데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20년 전이라 그때 저도 여기 있었는데. 원장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탈북 아동이요?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기록이 남아 있나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불분명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고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기록이 없습니다.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민우와 연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발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죠. 세 번째 고아원은 강서구에 있는 햇살 보육원이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어요. 하얀색으로 칠해진 벽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신가요? 네, 김선영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우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20년 전에 탈북한 아이를 찾고 있다고. 이름은 준혁일 거라고. 선영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준혁이요? 선영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우와 연희가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알아요? 그 아이 알아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20년 전에 여기 왔던 아이예요. 연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우는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18살 때 나갔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독립했어요. 대학에 갔고요. 어느 대학이에요? 지금 어디 사는데요?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사무실로 두 사람을 안내했어요. 낡은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파일 캐비닛을 열고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준혁이 기록이에요. 파일을 펼치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이었어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까만 눈, 짧은 머리, 작은 입. 연희가 사진을 보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우리 아이, 우리 아이야. 민우도 사진을 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아이는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코가, 인매가 틀림없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이 주소를 적었어요. 서울 마포구의 원룸에 살아요. 대학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이에요. 연희는 주소를 받아들고 꽉 쥐었습니다. 20년을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아들의 주소를 손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가 선영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얼굴은 밝지 않았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는 상처가 깊은 아이예요. 무슨 뜻이에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커요. 왜 자기를 버렸냐고, 왜 찾으러 오지 않았냐고. 제게도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릴 만나주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할 거예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거든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선영이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진심을 보여주세요. 그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건 진심이에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민우와 연희는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가볼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연희는 주소를 꽉 쥔 제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마포구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녁 시간이라 차가 막혔습니다. 30분이 걸려야 할 거리가 1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두 사람은 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긴장됐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면 돼. 우리가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였어요. 4층 건물인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층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민우와 연희는 서로를 봤어요. 두 사람 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민우가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얼굴.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어요.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닮아 있었습니다. 연희의 얼굴도 섞여 있었어요. 부드러운 이마선, 긴 속눈썹 틀림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준혁이었어요. 누구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연희는 입을 때려다 말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맞죠? 네. 그런데 누구신데요? 준혁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민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데요? 전 모르는 분들이랑 얘기 안 해요. 준혁이 문을 더 닫으려 했습니다. 연희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어요. 준혁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엄마야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을 잡은 채 굳어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희를 봤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뭐라고요? 나 엄마야, 내 엄마 연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도 앞으로 나섰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준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웃었어요. 엄마, 아빠, 준혁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만에요? 지금 와서? 준혁아, 사정이 있었어. 엄마가 너를 연희가 말하려 했지만 준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전 혼자 컸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아무도 없이 살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연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혁은 그런 연희를 내려다봤어요. 얼굴에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분노, 혼란, 슬픔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죠.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게 준혁아, 제발 민우가 말했습니다. 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준혁이 문을 잡았습니다. 부모 없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부모 행세하지 마세요. 우린 몰랐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있는 줄 몰랐단다. 몰랐다고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요? 그럼 알았으면 찾으러 왔을 거예요? 전 안 믿어요.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고 있었어요. 난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용소에도 갔고 탈출도 했고 죽을 뻔도 수없이 했어. 다 너를 찾으려고.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연희의 얼굴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깊은 주름, 거친 손, 그 손에 난 상처들. 거짓말.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가세요. 전 괜찮아요. 준혁아, 민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우리 얘기 좀 들어줘. 30분만 아니 10분만이라도. 왜요? 왜 들어야 하는데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전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누가 올까봐, 누가 찾으러 올까봐.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고아원에서 입양 가는 애들 볼 때마다 부러웠어요. 명절 때 집에 가는 애들 볼 때마다 울었어요. 혼자 남았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왜 나만 버려진 걸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민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늦었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해요? 전 이미 익숙해졌어요. 혼자인 거에.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준혁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연희가 문을 붙잡았어요. 안 돼. 제발, 준혁아, 엄마 얘기 들어줘. 제발. 연희의 목소리는 애원이었습니다.
준혁은 연희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요. 연희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민우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얼굴에 죄책감이 스쳤죠.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전 피해자예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한 게 뭔데요? 낳기만 하고 버린 거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아니야.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내 부모가 되고 싶어. 이제부터라도 됐어요. 준혁이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연희는 닫힌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준혁아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민우는 연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문이 다시 열리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준혁의 흐느끼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연희는 밤새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있을래? 준혁이가 나올지도 몰라. 민우는 연희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민우는 졸다 깨달을 반복했고 연희는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침 7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나왔어요. 학교에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었죠. 그런데 문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멈췄어요. 아직 여기 있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다리가 저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급히 그녀를 붙잡았죠. 준혁아, 연희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10분만 시간을 줘. 엄마 얘기 들어줘. 준혁은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너무 작았어요.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앉으세요. 준혁이 침대 끝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은 책상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이자 마음의 거리였죠. 말씀하세요. 준혁이 팔짱을 꼈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연희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기쁨조였어.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위해 일하는 여자들. 그게 기쁨조야. 사랑도 하면 안 되고 아이도 가지면 안 돼. 준혁은 말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내 아빠를 만났어. 연희가 민우를 봤습니다. 23년 전 평양에서. 내 아빠는 남쪽 사람이었어. 아버지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엄마를 만난 거야.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사랑에 빠졌어. 안 될 줄 알면서도.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내 아빠는 남쪽으로 돌아가야 했어. 헤어져야 했지. 그때 엄마는 몰랐어. 뱃속에 내가 있다는 걸. 준혁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엄마는 너무 기뻤어. 동시에 무서웠어. 들키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를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혼자 견뎠어. 연희가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엄마 혼자서 나왔어. 병원도 못 갔어 들킬까봐.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연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하루 만에 들켰어. 누가 고발했나 봐. 군인들이 왔어. 엄마는 막았지만 소용없었어. 넌 엄마 품에서 빼앗겼어. 연희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가 매달렸어 울고 소리치고 빌었어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어. 넌 트럭에 실려서 어디론가 갔어.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 민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 후 엄마는 수용소로 갔어. 3년 동안 죽을 뻔했어. 하지만 버텼어. 너를 찾아야 했으니까. 연희가 팔을 걷었습니다. 팔에는 상처, 자국이 가득했어요. 탈출하고 나서 17년 동안 널 찾았어. 평양의 모든 고아원을 다녔어. 타가소도 가고 학교도 갔어 하지만 없었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 연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3년 전에 소식을 들었어. 내가 남한으로 왔다고. 그래서 엄마도 목숨 걸고 넘어왔어. 너를 찾으려고. 연희가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20년 동안 단 하루도.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몰랐다. 내가 있는 줄. 민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알았더라면 모든 걸 걸고 너희를 구했을 거야 하지만 몰랐어. 그게 내 잘못이야. 민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엄마를 보호하지 못한 것도 내가 태어난 걸 몰랐던 것도 20년 동안 찾지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정말 날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연희와 민우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엄마는 널 지키려고 했어. 아빠는 몰랐고. 연희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린 널 사랑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아니야.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화낼 자격이 있어. 우리한테 화내도 돼.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희에게 다가갔어요. 연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준혁이 그녀 앞에 섰어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희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만지는 아들의 손. 연희는 그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준혁도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준혁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20년의 시간이 녹아내렸어요. 연희는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죠. 우리 아들, 우리 준혁이. 준혁은 엄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꿈에서 엄마를 봤어요. 근데 아침이 되면 항상 혼자였어요. 이제 안 그래. 이제 엄마 여기 있어. 연희가 아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다시는 안 떠나. 절대로. 준혁은 더 세게 엄마를 안았어요. 민우도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혁이 고개를 돌려 민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아빠 민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혁아. 민우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원룸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2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 20년간 그리워했던 순간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울었죠.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어요. 눈이 모두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어요. 배고프지? 민우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뭐 먹고 싶어? 준혁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연희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해줄게. 뭐든지 해줄게. 하지만 원룸엔 요리할 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작은 전기레인지 하나가 전부였죠. 우리 집으로 가자. 민우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같이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야. 준혁이 망설였어요. 저 학교 가야 하는데 오늘 하루는 쉬어. 민우가 웃었습니다. 아빠가 교수한테 연락할게. 지방 경조사라고. 준혁도 웃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쉬는 거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준혁은 뒷좌석에 앉았고 연희가 옆에 앉았어요. 민우가 운전석에 앉았죠. 민우는 백미러로 아들을 봤습니다. 준혁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연희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 준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에요? 민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야. 재미없는 어른이고. 준혁이 웃었습니다. 저도 평범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어. 민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어요. 준혁은 입구에서 멈칫했습니다. 여기 사세요? 응. 들어와. 민우가 신발을 벗었어요. 준혁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원룸의 배는 되어 보였어요. 큰 소파, 넓은 TV, 통창으로 보이는 한강. 준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내 방도 있어. 민우가 준혁을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왔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원룸보다 훨씬 넓었죠. 여긴 객실이었는데 이제 내 방이야. 민우가 웃었습니다. 준혁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기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연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재료가 많았습니다. 뭐 해줄까? 연희가 준혁을 봤습니다. 엄마가 잘 만드는 거요. 준혁이 수줍게 웃었어요. 연희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계란말이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도왔어요. 준혁은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을 봤습니다. 부모가 함께 밥을 해주는 모습,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간 상상만 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다 됐다. 연희가 음식을 날랐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밥소박 한 상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에겐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먹자. 민우가 수저를 들었어요.
준혁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연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준혁이 울먹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라는 사실이 좋았어요. 많이 먹어. 연희가 반찬을 더 담아줬습니다. 준혁은 정신없이 먹었어요. 민우와 연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봤습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민우가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저 여기서 같이 살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당연하지. 연희가 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준혁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단풍이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준혁은 민우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아침마다 연희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준혁은 고아원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따뜻한 아침 식사를 매일 먹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연희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준혁은 계란말이를 제일 좋아했어요. 연희는 매일 아침 계란말이를 만들어줬죠. 민우는 아침마다 준혁과 함께 나갔습니다. 회사 가는 길에 준혁을 학교 근처까지 태워다 줬어요. 차 안에서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죠. 아빠, 오늘 발표 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 사회학 수업인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요. 민우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걸 선택했어? 내 엄마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민우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할 거야. 학교 앞에서 준혁이 내렸습니다. 다녀올게요. 아빠 그래 조심해. 민우는 아들이 교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방을 맨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연희가 만든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을 나눴습니다. 준혁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발표를 잘했다는 것, 친구가 생겼다는 것, 교수님이 칭찬해줬다는 것. 민우는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것, 후배가 실수해서 혼났다는 것, 점심에 뭘 먹었다는 것.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세 사람에겐 특별했어요. 가족이 함께 나누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연희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지하철 타는 법,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법, 스마트폰 쓰는 법. 하지만 준혁과 민우가 하나씩 가르쳐줬습니다. 연희는 빨리 배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강, 공원에 나갔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먼저 걸었습니다. 민우와 연희는 뒤따라 걸었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20년 전 평양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준혁이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아지를 보고 있었어요. 귀여운 웰시코기였습니다.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있어요. 고아원에서 강아지 키우는 집 애들 보면 부러웠어요. 준혁이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키우자. 민우가 웃었어요. 우리 집 넓잖아.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요? 응, 다음 주에 같이 가보자. 내가 고르는 거야. 준혁은 신이 났어요. 연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나란히 앉아서 강을 바라봤어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죠. 아빠. 준혁이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 뭐가? 찾아줘서, 엄마 도와줘서,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민우는 아들이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고맙지. 너랑 엄마를 만나서. 연희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준혁은 자기 방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민우는 거실에서 뉴스를 봤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 소중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20년간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는 것.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아, 자니? 연희의 목소리였어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연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잠이 안 와? 네, 조금. 엄마도 그래. 연희가 아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 준혁이 웃었어요. 저도요. 준혁아. 연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20년 동안 못 해준 거 많잖아. 앞으로는 다 해줄게. 약속해. 엄마는 이미 많이 해줬어요. 뭘? 찾아줬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20년 동안 저를 찾았다는 거 알고 나서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연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사랑해. 준혁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요일이라 모두 집에 있었어요. 느긋한 아침이었습니다. 연희가 늦잠 자는 두 사람을 위해 브런치를 준비했어요. 팬케이크를 구웠습니다. 메이플 시럽을 듬뿍 뿌렸죠. 와, 맛있겠다. 준혁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우도 커피를 들고 왔어요. 세 사람은 느긋하게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함께 웃으며 봤습니다. 다음 주에 뭐 할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영화 보러 갈까? 아니면 놀이공원? 놀이공원. 준혁이 손을 들었어요.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좋아. 그럼 토요일에 가자. 민우가 웃었습니다. 준혁은 신나서 방으로 뛰어갔어요. 연희와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해? 민우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나도 행복해. 민우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어요. 거실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사랑은 시간을 넘고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족으로 돌아옵니다.